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 저속노아 마인드셋인데요. 개인 SNS 채널 구독자만 55만 명. 이야.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대중의 신뢰를 얻은 유명 의사 정의원 박사. 출판, 방송, 유튜브까지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 닥터 저속노화 관리자 정희원. 네. 아, 이분 유명하시죠? 네. 예. 채소를 많이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좀 먹고요. 주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오일 쓰고 뭐 이런. 각종 방송 출연과 5권의 단독 저서를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던 그. 그런데 지난 12월 정 박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위촉 연구원 방 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연구원 방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 씨를 맞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아이고, 참 시끄러웠죠. 네. 논란의 소용돌이 속 정 박사는 실화탐사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어. 하여튼 그는 어떤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리고 이 논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2월 18일 한 법무법인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의원 씨가 제기한 연구원의 스토킹, 공갈, 협박 주장에 대한 입장문,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저작권 침해, 스토킹 신고 및 허위 공갈 관련 문제 등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 박사를 향한 시선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달라진 측면이 있었죠. 네. 아이고. 정 박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실화탐사대 취재에 응했다 합니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가신 거예요? 물론 실화탐사대가 얼마나 제 얘기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편집이 되고 또 억측에 의해서 증폭이 되면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1년부터 저서를 출간해오며 저속노화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지난 6월 신간을 발표했고 곧 베스트셀러는 물론 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난 12월 9일 정 박사 앞으로 방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자체는 제목부터가 제가 책을 훔쳤다. 책을 훔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훔친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2년치의 소득을 다 내놔라.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6월 말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부터 24개월 전까지 제가 벌게 된 모든 병원에서 진료봐서 당직 써서 번 돈부터 시작해서 다른 책으로 번 인세, 강연 이런 걸 다 포함한 돈을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연구원 방 씨와 공동저서로 진행됐으나 단독저서로 출간됐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며 정 박사가 최근 2년간 얻은 경제적 이익 총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은 같이 썼는데 저작권은 없다는 방 씨의 주장. 실제로 책 그 어디에도 방 씨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네, 현재 정 박사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 단독 저자로 계약이 됐던 책이고 해당 연구원이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출판사를 설득해서 공동 저자를 고려하자라고 해서 당시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해당 A 연구원이 출판사에 있는 모 편집자와 약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연구원이 해당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연구원이 출판사에게 본인이 받았던 계약금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이 책에 대한 편집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이후 출간이 됩니다. 방 씨와 출판사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 공저자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도 반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말이 많네요. 그런데 책이 출간되자 방 씨는 다시 공저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출판사 입장에서 이 대표님도 너무 지치시고 계속 이제 뭐 돈을 달라, 뭐 이름 안 넣어주면 괴롭힌다, 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메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일단 30%의 인세를 드리고. 지난 7월 출판사는 인세의 30%인 약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고 방 씨는 인세 비율과 인세 정산 시기 등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냈으며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엔 내용 증명을 보내오며 방 씨는 원고 일부가 포함됐음에도 단독 저서로 출간된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답니다. 과연 사실일까? 출간된 책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A 연구원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A 연구원은 책의 출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르지 않았고 본인이 오히려 해당 책이 출간되는 날짜에 이 출간 사실을 SNS에 알리는 것을 업로드를 도와주게 됩니다. 방 씨와 정 박사가 나눈 대화 내용에는 출간 2주 전 방 씨가 직접 새 책에 대한 홍보글을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출간에는 24일이기도 하다는 메시지까지 남겼던 방 씨. 정말 몰랐던 거 맞나요? 내용 증명과는 완전 상반되는 대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방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보내봤지만 끝내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 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 이번 논란으로 인터뷰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각장애사대에서 왔는데 혹시 뭐 그냥 이번에 좀 그 사건 관련해 안 하신다고 했어요? 방 씨 측 법률 대리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A씨 측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저희 피해자 인터뷰 계획 없습니다. 아, 전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뭐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라던가. 네, 없습니다. 보도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인터뷰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혐의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보도자를 통해서 다 나간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입장에 변화도 없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공동 저자로 계약을 했다가 방 씨 스스로 이름을 빼겠다고 했다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 박사가 연구원 방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걸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정의원 박사. 그는 방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은 2023년 12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였다 합니다. 아, 방 씨가 먼저 연락을 했군요. 익명의 여성, 즉 이 A씨가 DM을 보냅니다. 이 DM을 통해서 A씨는 이제 본인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행정대학원 재학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 책도 굉장히 잘 봤고 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활동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을 정 박사의 팬이라 소개했다는 그녀. 정 박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합니다. SNS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쪽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1대1로 연구원 계약을 하게 되죠. 이제 위촉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개인 연구원 계약을 한 겁니다. 2024년 1월 방 씨는 정 박사의 위촉 연구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 업무 관계가 아닌 점차 묘한 관계로 변해갔다 합니다. 이제 이분이 로드 매니저도 아닌데 자꾸 이제 제가 어디를 갈 때 자꾸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막 제 머리도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립밤도 막 사서 막 이렇게 바르라고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옷도 뭐 어떤 걸 입어라.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듣는 게 이제 맞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돌이켜보면 방 씨는 채용 전부터도 사주를 봐주겠다고 했고 헤어스타일 등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들도 보였다 합니다. 채용 3개월 후 방 씨를 지하철역으로 데려다주던 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친한 친구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누구 픽업해줄 땐 뒤에 태우는 편인데 이날 이제 제가 딱 지하철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뒤에 있던 사람이 딱 앞으로 얼굴을 내밀고 키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요? 근데 이때 제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키스를 시도했지만 뭐 조금씩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게 장소를 A에서 B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손을 막 쓰다듬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데를 쓰다듬고 이런 걸 조금씩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업무 관계에서 점차 사적인 관계로 변해간 두 사람. 하지만 방 씨는 이와 같은 관계가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었다 주장합니다. 아, 이게 진실은 무엇일까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오히려 씨가 점진적으로 저를 정말 뭐 정신적 그리고 업무적, 신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배하려고 시도를 하였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구조적인 뭐 관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역할 강요? 그런 것도 아니고 세간에 알려진 자극적인 대화 내용 역시 정 박사는 AI로 만든 소설 중 일부이고 방 씨와 함께 주고받은 글이었다 합니다. PT에서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처음 나왔습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쓴다. 특히 이 레퍼런스에 기반해서 글을 깔끔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좀 지배를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쿼리를 넣어서 나온 거죠. 보내주었고 이제 또 뭐 티키타카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성희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고용관계였던 두 사람. 정 박사 측 변호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일단 상대방이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위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력관계인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맨 처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수준의 그러니까 거의 팬이라고 하고 처음에 만났던 당시 얘기인데 처음부터 뭐 희원 오빠 우리 잘해봐요. 선생님 보면 너무 떨려서 음식 흘릴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실 어떤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아니고요. 게다가 방 씨는 직장 상사인 정 박사에게 욕을 하고 야와 같은 반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욕을 했다고요? 직장 상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일반적 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성적 침해를 만약에 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이건 A씨지 정 박사님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문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 박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분류를 해볼까요? 네? 손 가지고 되나요?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지금 좋아한다는 말에 대체어가 뭐가 있죠? 애착이 있다? 미쳐버리겠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대화 메시지 또한 보도된 것과는 다른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변연기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방 씨가 보낸 칼럼의 내용에 있던 글이며 이를 정 박사가 그대로 언급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 박사가 보낸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는 단지 공포감에 휩싸여 보낸 것이라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고 정말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죠. 사회적으로 살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 씨는 어떤 사람일까?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근무했을 때는 그냥 되게 똑똑하신 분이구나 라는 느낌만 받았었어요. 똑똑하다? 첫인상은 되게 똑똑하다. 서울대 학사 출신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방 씨. 하지만 연구원들은 곧 방 씨에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 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네,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상사 관계가 아니라 동료의 관계였었는데도 업무를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좀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동료인데 직접 상사 같다. 본인이 소위 뭐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죠. 그냥 자기 말만 다 맞고 그런데 말에 따라야 된다. 교수님이 아니라 본인이 제 상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연 지난 6월 30일 정 박사는 종합병원 노년내과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도 정 박사는 방 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9월 정도부터는 제 처가 일하는 병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제 처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9월 28일 방 씨는 급기야 정 박사의 자택으로 찾아왔고 현관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갑니다. 뭐죠? 글쎄요, 뭘까요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이 편지와 그다음에 저기 있는 이 실버 버튼을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조형물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집에 무단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현관을 뚫고 들어오셔서 저희 집 대문에 이걸 걸어놓고 간 거예요. 걸어놓고 가셨고. 네, 개인 채널의 일정 구독자 수 이상을 달성하면 주는 일종의 상패입니다. 네. 예, 하지만 저거는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걸 왜 제작해서 갖다 준 걸까요? 편지는 또 뭐고요? 방 씨가 남긴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만나 뵙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인 이 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저쪽 변호사님은 저의 강압에 의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 이미 같이 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압에 의해서 제가 무슨 염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압에 의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게 합니까?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생일날 정 박사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 합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향해서 오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어둡거든요. 우리 이렇게 켜렸다 꺼렸다 하는데 빠르게 이제 스르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러니까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각 대화를 하자며 정 박사를 따라왔다는 그녀. 아, 그래서 신고를 한 거군요. 결국 경찰에 출동하고 맙니다. 예, 경찰이 이제 지구대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하고 1분도 안 돼서 경찰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저를 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방 씨 측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을 정희원 씨가 스토킹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네, 이 정 박사 측은 이를 스토킹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방 씨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방 씨 측은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잠정 조치가 이뤄진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정 조치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 여부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촉, 연락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잠정 조치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추가적 피해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스토킹인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 씨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우리는 노화에 관해 정 박사와 수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총 4개의 논문을 발표한 류동열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셨네요. 네. 충분히 혼자서도 집필하고도 남을 하는 내용이고 그 책을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함께
연구해왔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왔던 걸 기준으로 하면 종효 교수님은 뭐 그 저속노화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충분한 그런 컨셉들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왔을 때 개발을 해오셨고 그걸 체계화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그게 저서로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하순경까지 방 씨가 집필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4 용지 기준 방 씨의 원고는 약 30장, 출간된 최종 원고는 약 160장 분량이었습니다. 우리는 3명의 저작권 전문가에게 두 원고에 대한 비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자료 정리를 이제 글의 형식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학적인 지식,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정리한 것은 업무 보조적으로 어떻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에 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 씨의 원고를 살펴보면 최종 원고와 겹치는 문장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워런 버핏의 사례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만약에 워렌 버핏의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저자가 받아들였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저작자인 것이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공저자 여부를 따질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역시 핵심은 저자 본인만의 표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상 보호받으려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해요. 표현이라는 건 책에 있어서는 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 모든 문장이 다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책에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집필을 했다는 것인지 그 표현의 문장이 어디 페이지의 어느 부분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먼저고, 변호사는 두 원고의 문체 차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글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문체가 사실상 매우 다르다는 점이 좀 보이고, 자기가 이거 써서 당신한테 줬잖아. 그게 딱 비교가 될 거거든요. 그 표현이 내가 이렇게 써서 줬잖아. 그리고 그 책에 그대로 있잖아. 이것만 입증하면 사실 좀 얘기는 편해져요. 이거를 뭐 누가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데 줬잖아 라고 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문장의 표현이 다 다르다? 그러면 쓴 걸로 볼 수 없어요.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얻고 정보만 얻은 것이죠, 사실상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고를 대상으로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비교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단독 저서는 전체 내용의 약 50-60%에 이르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원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 씨와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제작진은 방 씨 측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안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 씨는 출간된 도서와 관련해 저작권이 침해됐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주장합니다. 반면 정 박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주장과 보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도서 저작권과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주장들.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 사안은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정희원 박사는 방 씨를 스토킹, 협박, 공갈 미수, 주거 침입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고요. 또 방 씨 역시 정희원 박사를 저작권법 위반,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일원화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혐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판단해봐야 될 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실화탐사대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